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일요일입니다. 예, 1월 29일인가요? 네, 내일 30일이죠? 예, 내일부터 아마 코로나 마스크 해제, 필수가 해제된 거죠. 권고는 가는데 필수가.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대만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전 영상이 이제 국내 정치였죠. 예, 많이들 보셨어요. 많이들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국제 정치 부분에서 뭐 국제 정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시사 상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만 문제, 과연 대만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1990 아마 한 2년쯤 됐을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이제 대만하고 국교를 경상하고 있었고 중국하고는 비수교국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 이후부터 대만과는 이제 국교가 단절되고 중국과 국교가 정상화되는 수교국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었죠. 예. 93년도부터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OECD 가입도 하고 또 이제 자본시장 개방도 하고 막 이러면서 상당히 국제화가 됐었고 또 이제 그 시절 김영삼 정부 이전에는 노태우 정부 시절 때는 이제 북방 외교라고 그래서 러시아하고 상당히 좋게 지내는, 왜냐면 89년도에 러시아가 이제 붕괴되면서 뭐 사실 이제 거의 후르시초프가 아니죠. 고르바초프죠. 예. 고르바초프가 동서베를린을 이제 무너뜨리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평화 무드가 정착이 됐죠. 뭐 74년도부터 이루어지는 그 해빙의 무드. 결국 사실 얘기하면 소련이 무너진 건데, 아무튼 그 90년대부터 이제 중국은 정상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차이나가 이제 우리의 수교국이 되고, 대만은 그렇지가 못하고 이제 비수교국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막 뭐 한국 내에서 막 뭐 데모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예, 상당히 뭐 좀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만, 과연 이제 우리 때는 이게 상당히 좀 우호적인 나라였어요. 중국은 약간 좀 뭐 중공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중국이란 말도 안 했습니다. 중공이란 얘기를 했죠. 그랬던 이제 관계가 우리 대만 관계인데, 지금은 뭔가 이제 뭐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만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대만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어떤 위치인가에 대해서, 우리한테 어떤 위치인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서 요즘에 많이 뜨고 있죠. 예, TSMC라 그래가지고 파운드리,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반도체 회사가 바로 TSMC인데, 대만이라는 곳이 이제 반도체 왕국이 되어 있는 상태죠, 현재.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품의 대부분이 대만 반도체가 들어가고, 또 미국 공산품에도 마찬가지로 대만 반도체가 들어가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경쟁 관계가 돼 있는데, 이제 어느덧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대만이라는 나라가 뭐 우리의 경쟁자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의 경제하고 대만 경제는 상호 경쟁, 상호 어떻게 보면 윈윈의 관계라기보다는 한쪽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관계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반도체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중소기업 부분에서 대만이 상당히 강세이기 때문에
입장이 비슷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산업, 그러니까 장비 산업으로 이제 많이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완제품을 많이 팔죠. 근데 이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은 좀 떨어지고 한국하고 이제 대만이 상당히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우리가 메모리 쪽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강한데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우리가 이제 약한 거죠. 예.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쪽이 지금 대만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과 대만의 관계는 어느덧 서로 물고 물리는 경쟁 관계, 특히 경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좀 다행스러웠던 건 뭐냐면, 이전까지는 사실 그 중국이 대만하고 상당히 좀 좋은 관계였어요. 2017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면서 미국이 중국과 이제 상극이 되는, 서로 이제 적대감을 가지는 어떤 관계가 되기 전에 오바마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974년부터 리차드 닉슨 때부터 오바마 행정부 2017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대만과 중국은 상당히 나름대로는 서로 공존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중국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또 대만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 대만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후견을 해주는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그 미국이 중국과 상당히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나름 대만도 중국에다가 여러 가지 시장을 확보하고,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중국이 시장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국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민진당 소속이 지금 대만 총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게, 대만은 국민당 쪽 사람들이 중국과 하나의 중국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보수는 하나의 중국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통일을 해야 된다. 대만 공산당을 몰아내고 대만이 올라가서 중국 본토를 수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대만 민진당, 대만 야당은 대만과 중국은 별개의 나라다. 두 나라는 뭐 같은 나라라고 할 수도 없고, 뭐 통일이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할 것도 없다. 그냥 중국은 중국대로, 대만은 대만대로 서면 된다. 이게 이제 민진당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근래에 민진당이 상당히 첸수이벤이 지금 이제 하고 있죠. 상당히 지금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만에서는 이제 기존 이제 국민당이 집권할 때, 국민당이 이제 계엄 통치를 오래 했어요. 예, 계엄을 거의 뭐 90년대까지 계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독재 기간이 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만이 근래에는 예전까지만 해도 하나의 중국을 외치다가 이제는 이제 두 개의 중국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민진당은 중국과는 상당히 안 좋은 관계. 반대로 재밌는 게 뭐냐면, 국민당은 중국 공산당하고 서로 막 싸우고 내전을 일으켰던, 서로 불구대치는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은 별로 안 싫어해요, 대만 공산당이.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데서는 공통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이 중국 내에서 경제적인 어떤 그 진출을 하거나 반도체의 어떤 반도체 수요나 그 공급망을 중국 내에서 뻗칠 수 있게끔 그래도 만들어줄 때 가장 좋은 국가가 바로 국민당입니다. 그래서 국민당 정권이 되면은 대만 경제가 상당히 부흥을 해요, 올라가. 근데 민진당 정부가 되면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약간 좀 경제적으로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이게 좀 알아둬야 돼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야당은 야당이라고 된 민주당은 북한하고 잘 지내잖아요. 근데 북한하고 잘 지내면 우리가 좋을 게 없어요, 별로. 왜? 북한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대만은 반대예요. 대만보다 중국이 돈이 훨씬 많아.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잘 지내자고 하는 국민당이 집권했을 때 대만한테 경제적인 수혜가 상당히 좋아. 대만 민주당이 되면은 뭔가 이게 가로막혀.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북한이 가난하기 때문에 북한하고 잘 지내자는 쪽으로 가면 우리나라가 혈세가 많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약간 좀 척을 좀 지자, 북한 그만 좀 퍼주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발전을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셔야 돼.
어쨌든 대만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우리랑 상당히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대만이 경제적으로는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해서도 안보에 있어서는 같은 맥락으로 포지셔닝으로 가져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실제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게 왜 이러냐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950년 6월 25일 전에 김일성이하고 마오쩌둥하고 스탈린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뭔 얘기 되냐면 야 무기 대주고 다 대줄 테니까 그때만 해도 소련이 가장 이제 압도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치른 국가고 물론 중국도 겪었지만 중국은 거의 내전에 지금도 내전 중이었죠. 1949년에 물론 내전을 끝냈지만 내전 끝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거의 뭐 기계적인 것도 그렇고 장비가 허술해. 그래서 대부분 장비가 이제 소련에서 넘어온 건데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먼저 전쟁을 하고 싶은 거야. 대만을 빨리 1949년도에 국공내전이 끝이 나고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950년이 되니까 마오쩌둥이 이제 기세를 불고 싶은 거지. 그래서 소련한테 이제 무기를 달라 그래야 되니까 야 우리가 먼저 1950년 6월 25일 전에 우리가 먼저 할 거야. 6.25가 원래 잘못했으면 대만으로 먼저 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25를 나중에 6.25가 아니라 뭐 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아무튼 김일성이가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결국은 선수를 먼저 쳐버린 거야.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뭘 해보고 싶었던 거지. 아주 그냥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날 원래 하려고 했던 나라는 대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대만을 먼저 공격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게 밀려서 우리가 먼저 6.25를 하게 됐던 거죠. 이렇게 되면서 대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희생을 하면서 대만은 전쟁을 겪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대만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대만하고 일본은 부흥을 하게 되죠. 예, 부흥을 하게 됩니다. 대만은 안보적으로 상당히 이제 많은 수혜를 얻게 되고 경제적으로 일본이 이제 경제적인 수혜를 얻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대만하고 한국은 약간 얼터너티브의 관계였던 거야. 얼터너티브. 경제에서는 서로 간에 라이벌이었다면 안보에서는 얼터너티브가 되는 거야. 이쪽이 타격을 입으면 이쪽이 수혜를 보고 이쪽이 수혜를 보면 이쪽이 타격을 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6.25도 우리가 대신 치러주고 우리 종족만 아주 그냥 박살이 난 겁니다. 그게 이제 6.25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바로 지금 현재 주한미군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죠. 평택에 이제 육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산에 이제 공군이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중국이 이제 대만 문제를 상당히 짚고 못 넘어가. 이건 정말 대만 문제는 중국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만 문제는 홍콩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티베트, 신장, 위구르 이런 데하고 다 연관이 돼 있고 몽고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중국 주변 국가 민족들을 다 흡수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민족들을 흡수하면서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와중에 이 대만을 만약에 중국이 이제 포기하거나 대만을 만약에 우리가 일국 양제, 그러니까 대만이라는 나라를 한 국가 안에서 다른 체제를 가져가는 것을 이야기한 이제 등소평이 낸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홍콩을 반환할 때 등소평이 영국에 제시한 아이디어가 바로 일국 양제예요. 그래서 홍콩도 원래는 영국이 중국한테 안 줘도 되는 거였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홍콩 섬하고 구룡반도는 영구조차지야. 영구조차지. 99년까지 되는 것은 그 홍콩 섬과 구룡반도 외에 다른 지역이 하나 있어. 그 지역은 100년 동안, 99년 동안 하기로 해서 넘겨줬는데, 나머지 구룡반도하고 홍콩을 안 넘겨줘도 되는 걸 왜 넘겨줬냐면, 등소평이 그걸 받아가려고, 야, 그냥 우리가 일국양제라는 걸 아이디어를 낸 거야. 야, 하나의 중국으로 하겠지만, 안에서 자본주의로 해줄게. 그럼 이게 너희들 원하는 게 그거잖아. 너희 거기 가서 기업도 하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자기가 땅에 욕심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거기서 자본주의적 거점을 마련하고, 우리가 거기서 마음 놓고 기업 활동하면 그게 더 좋지 해서, 그래, 이왕이면 그렇게 네가 그 약속을 지킨다면, 우리가 홍콩섬하고 구룡반도까지 다 넘겨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19 양제라는 개념을 홍콩에다가 얘기를 해놨는데 요걸 지금 중국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번에 그 노란 우산 사건이죠. 그래서 그 홍콩이 지금 이제 중국한테 합병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합병되면서 원래는 일부 양제로 하기로 한 약속을 깨버리고 지금 중국을 그냥 완전히 직접 통치를 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대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 일부 양제 하기로 했는데 아니네. 그러면 우리도 여기 대만도 그냥 우리 걸로 할게. 우리 어차피 여기 우리가 지고 있는 거 니네들이 일국 양제로 한다 그랬는데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이국으로 그냥 가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재밌어진 겁니다. 그 중국이 자승자박을 한 거야. 자기가 일국 양제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놔서 그걸 누구도 이제 지킬 거라고 했기 때문에 홍콩을 내버려 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대만도 안 움직이는 건데 얘네들이 홍콩에 욕심이 나가지고 그거를 다 직접 통치하려고 시진핑이 무리수를 둬버리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홍콩이 흡수되는 걸 보고 나니까 야 일국 양제 너희도 안 지키네? 그럼 우리도 안 지켜. 일국 양제 필요 없어. 우리는 대만으로 그냥 독립해버릴 거야. 이 얘기가 나온 게 바로 민진당 얘기고 이게 이제 대만의 지금 주류적인 오피니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기가 막히게 들고 다니는 게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이 안 그래도 중국이 지금 크는 걸 막고 중국이 부강하는 것을 예전에는 도와줬단 말이에요. 오바마까지만 해도. 그래서 대만이 뭔 독립하네 뭐네 이런 얘기만 나오면 미국이 가서 말렸어. 미국이 야 너희 그런 얘기 하지만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중국은 내 말 잘 들어. 이런 식으로 됐던 건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미국도 대만에 대해서 독립해버려. 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형이 지켜줄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괜히 홍콩은 일국 양제 그냥 놔뒀으면 되는 거 주가만 떨어지고 주식만 폭락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홍콩에서 지금 다 헥사더스라 그래가지고 홍콩 이꼬르 엑시트를 해가지고 엑사더스라 그래가지고 지금 홍콩에서 엄청난 자본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야. 대만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을 못 믿겠다 이런 상태가 오고 있는 상태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한국에 이제 그렇게 돼버렸을 때 한국의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파다합니다. 파다예요. 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한미군이라는 것이 이제는 북한을 억제하고 러시아를 남한을 억제하는 그런 개념이 좀 약해졌어. 왜? 이미 지금 한국의 재래식 무기는 북한을 뛰어넘습니다. 예, 몇 배로 뛰어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한국이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도 지금 뭐 그럴 깜도 안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확실하게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군대는 주한 미군이 아니라 대만 미국 아니냐, 미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만으로 가는 게 더 중국을 압박하기 좋지 한국보다. 어차피 중국과 한국 사이인데 북한이라는 게 있잖아. 북한이 뭐 아무리 자기가 중국하고 친해도 자기 영토까지 희생해가면서 중국하고 친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북한은 김정은이가 자기도 그걸 토설을 한 거 저번에 주한미군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더 좋다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왜? 자기가 만약에 주한미군이 없었다 그러면 북한 놈들이 대만 잡아먹으려고 하듯이 북한을 확 흡수하려고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속도를 너무 도강량이니 뭐니 해서 상당히 지금 원래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주의였는데 괜히 지금 상당히 설레발이 쳐가지고 지금 뭐 홍콩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결국 대만까지 오게 되고 대만을 건드리니까 대만의 안보적인 위협을 가지고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주한미군을 과연 대만까지 놔야 되느냐 이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주한미군이 대만을 갈 때 또 한국의 안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또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또 얼터너티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 주둔군을 계속 늘릴 수는 없거든. 정해져 있는 해외 주둔군을 미국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지금 독일에 있는 걸 폴란드로 돌리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대만이라는 나라는 정치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얼터너티브다. 그러니까 대만이 만약에 선택이 되면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선택이 안 되고 우리가 선택이 되면 대만이 선택이 안 되는 이게 1950년 6.25 때부터 진행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은 완전히 라이벌 관계. 근데 재밌는 건 경제적인 부분에서 대만은 일본하고 완전히 지금 바운딩이 돼 있는 상태야. 걔네들은 대만은 일본하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잘 지내고 있어요. 예, 소부장이나 이런 것들도 서로 잘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식민지 상황에서 1895년부터 1945년까지 걔네들은 우리보다 더 식민지를 오래 했죠. 50년 식민지를 냈어요. 50년.
이용장이가 1895년 청일전쟁 지면서 대만 섬을 일본한테 영구 할양을 해서 영구 할양. 이것도 영구 할양을 한 거예요. 응? 그 영구 할양을 한 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포기를 한 겁니다. 대만을. 대만 포기한 이유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왜? 일본 천황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기한 거예요. 천황제 유지의 조건으로. 그래서 대만은 일본하고 하나예요. 거의 정신적으로. 이런 상태에 우리는 일본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민족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만은 우리한테는 뭐 그렇게 프렌들리한 국가가 아니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우리가 이제 같은 어떤 얼라이언스로 봤을 때 대만하고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얼터너티브의 관계고 경제적으로는 라이벌의 관계다. 왜? 우리가 미국한테 의존하듯이 대만도 미국한테 의존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과 한국을 같이 도와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대만이라는 나라 상당히 알 수 없는 나라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중국도 밉지만 대만도 이게